안녕하세요. 뚱치 이탈리아입니다. 뚱치 이탈리아에 다시 보고 싶은 영화 37번째 오토 프레민저 감독의 1950년 영화 선택해 봤습니다. 벤 헥트 너무나 유명한 시나리오 작가죠. 그리고 윌리엄 엘 스튜어트의 나이트 크라이라는 게 원제입니다. 조셉 라셸 역시나 최정상급의 촬영 감독입니다. 오토 프레민저하고 많이 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언스트 루비치 감독, 존 포드 감독하고도 많이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음악 감독 시릴 제이 머크리즈. 역시나 보면 조슈아 로건 감독의 영화 중에서 버스 정류장 기억하세요? 마릴린 먼로 나왔던 거기 음악 감독인가 동시에 예전에 보면 그 리차드 위드마크 나왔던 뭐 한국어로 뭐라고 번역됐는지 슬라이터리즈 허리케인이라는 영화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이제 음악 감독이었고요. 그리고 아래로 한번 배우 한번 싹 훑어볼까요? 다나 앤드루스, 진 티어니, 게리 메릴, 버트 프리드, 칼 말덴, 톰 툴리 뭐 요 정도로 해서 보시면 되겠네요. 제가 저 제네릭 보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음, 오토 프레미저 감독에 대해서 이제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도 좋을 것 같아요. 첫 작품인 이니까요. 제가 다루는 아무래도 앞으로 한 몇 작품 다루게 될 것 같아요. 오토 프레민저 감독은 일단은 그 헝가리 오스트리아 제국이니까 오스트리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공부는 법하고 법학 그리고 철학 그리고 연극에 이제 일찍부터 투신을 했죠. 그래서 오스트리아 최고의 그 연출가죠. 막스 라인하르트 극단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조연출로 많은 걸 배우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헐리우드로 좀 일찍 가요. 일찍 가서 그 유태인이었고 나치 가 이제 막 생겨나기 전부터 해서 가 있었던 거죠. 그 나치 때문에 그때 망명을 가는 거하고 달리 이전에 이제 미국으로 가서 B급 영화들 만들고 하는데 뭔가 제작자들하고 잘 안 맞고 그래서 다시 영국 쪽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해서 미국의 연극은 브로드웨이니까 브로드웨이에 가서 이제 작업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영화 쪽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1944년에 모두한테 명작이 되는 명작 고전 중에 고전이 되는 이 영화 많이 보셨을 거예요. 로라 음악도 너무 유명하고요. 다라리라라라리라라 예, 이렇게 나오는 여기 진티언이하고 다나 앤드류스입니다. 1944년 영화고요. 이때 엄청나게 좀 고혹적인 모습을 보여줬죠. 그로부터 6년 이후에 만들어진 이 영화가 바로 오늘의 영화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다나 앤드류스하고 진 티어니가 같이 나옵니다. 이 둘은 여러 작품에 나와요. 다른 감독의 또 여러 작품에서 함께 호흡을 맞추는데 중간에 뭐 애정적인 그런 어떤 부분도 있었다고들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토 프레민저 감독은 무엇보다도 그러면서 이제 50년대, 60년대 가면서 이제 명성을 떨치는 감독이 된 거죠. 근데 무엇보다도 어떤 스타일로 유명합니까? 존재주의 폭군 같은 스타일. 배우를 다룰 때 극한까지 밀고 가는 스타일. 그런 것 때문에 일단은 너무 유명합니다. 그래서 제 동영상 보시면 리차드 위드마크가 자신의 그 영화 인생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막 얘기하는 그런 동영상 있을 겁니다. 거기 보시면 오토 프레민저에 대해서도 나와요. 그때 시작했던 그 부분이 제가 영상에 올린 그 리차드 위드마크의 영화잖아요. 그거 보시면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거기서 이제 전해주는 일화 같은 경우에는 그 진 세버그라고 그 장리 꼬다르 영화에도 나왔고 단발에 아주 뭐라 그럴까 그 애띠게 생긴 그 여배우 있습니다. 그 여배우가 첫 데뷔하던 영화가 오토 프레민저 감독의 센 잔이라는 잔다르크에 대한 걸 다룬 영화죠. 근데 그때 너무 가혹하게 다뤄가지고 그 리차드 위드마크가 거의 경악할 수준이었다고 이렇게 회고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거의 보면 인간의 수준을 넘어가서는 그런 식으로 이제 압박을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반면에 영화적인 어떤 스타일은 상당히 짜임새 있는 영화를 만들고요. 항상 완성도가 어떤 부분을 건드리든지 어느 정도의 완성도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카메라의 무브먼트에 대한 이해가 너무 풍부해서 특히 연극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물 흐르듯 한 그런 어떤 연출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연출을 빈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작품 같은 경우에도 거의 뭐 빈틈을 찾아볼 수 없는 아주 잘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상대적으로 좀 덜 알려졌죠.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이라고 하면 오토 프라이민저 감독은 정말로 다양한 장르에서 늘 최고의 수준을 보여준 감독이다. 그런 부분도 되겠네요. 그래서 영화 이렇게 보시면 오토 프레민저 감독의 영화 중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알만한 영화 하나 알려드릴까요? 바로 이 영화 오토 프레민저 작품입니다. River of No Return 다리라리라 라라리라라라리라 그 주제곡 유명하죠. 다라리리라라 마릴린 먼로 나오는 영화죠. 이 영화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어떤 장르의 영화까지도 하냐면 마약 이런 부분이 주제가 되는 프랭크 시나트라하고 킴 노박이 나왔던 황금팔을 가진 사나이 이런 영화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슬픔이야 안녕 그런 영화도 있고 그 다음에 엑소더스 유태인에 관련된 영화였죠. 영광의 탈출 그죠? 엑소더스 같은 영화도 만들었고 정치색이 강한 영화들도 만들었고 종교 관련해서 보면 카르디날, 더 카르디날이라는 로미 슈나이더 주연의 영화도 만들었고, 그리고 카르멘 존스에서 음악 영화도 만들었고, 상당히 다양한 부분에서 최고의 수준을 만들어내는 영화를 만든 그런 감독이에요. 영화 할 때마다 제가 한 번씩 다룰 것 같고, 오늘은 요 정도 하면서 이제 영화로 들어가 볼게요. 영화 제목은 바로 이 영화입니다. 저는 로라보다 이 영화를 먼저 소개시켜 드리고 싶더라고요. Where the Sidewalk Ends 에서 골목이 끝나는 곳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여기서 골목이랑 사이드워크는 보도? 조금 있다가 바로 보시게 될 거예요. 보도의 끝에는 대부분 뭐가 있어요? 배수구가 있고, 글로 온갖 지저분한 것들은 다 이제 지나다니죠. 그 안에 막 쥐도 다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저 범죄자들의 말로 같은 그런 부분을 갖다가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보면 다나 앤드루스, 진 티어니, 어떤 역할이냐면 이 영화는 반은 누아르 영화고 반은 어떻게 보면 헐리우드 고전 영화 같아요. 그래서 두 개가 이렇게 섞여 있는 장르라 상당히 독특한 스타일의 영화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흔히 필름 누아르 영화에는 그런 거 있잖아요. 주인공이 있으면 그 다음에 보면 여인이 나올 때는 항상 판무 파탈 같은. 근데 여기서 진 티어니가 맡은 역은 그야말로 평범한 사랑을 듬뿍 갖고 있는 그런 평범한 여인이에요. 로라 같이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고혹적인 스타일도 아니고 그렇지만 상당한 매력이 있습니다. 진티언이 미워 부인과 유령에서 이제 만나 보셨죠? 다나 앤드루스가 분한 역은요. 딕슨 형사입니다. 마크 딕슨 형사. 그래서 프랑스에서 이 영화가 출시됐을 때 제목은 데텍티브 마크 딕슨이었어요. 딕슨 형사. 가장 어울리는 영화 제목이 아닌가 생각해요. 바로 느낌을 알 수 있는. 진 티어니는 여기서 모델 일을 하고 있는 평범한 여인입니다. 모간 테일러라는 역을 맡고 있습니다.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렇게 막 걸어가면서 보세요. 하수구 나올 겁니다. 저렇게. 그죠? 하수구 나오고 그리고 저는 이제 조연 배우들 나오는 거죠. 게리 메릴부터 제일 처음에 말씀을 드려야 되겠군요. 토미 스컬리 씨라는 역을 맡고 있습니다. 악당이죠, 악당. 악당인데 악당 두목이죠. 늘 죄지어도
금방 풀려나고 빠져나오는 그런 어떤 기분이 별로 좋게 느껴지지 않는 그런 악당입니다. 근데 늘 능글능글하면서 너무 여유 있어요. 이 게리 메릴이라는 이 배우는 상당히 그知名도가 있는 배우입니다. 요 얼마 전에 영화 중에서 보신 거 기억나세요? 그 동영상에서 가자 항해자요. 거기 베티 데이비스 주연이잖아요. 근데 베티 데이비스 하면 바로 이 영화 뭡니까? 이브의 모든 것이죠. 저는 이 영화는 반드시 다룰 것 같아요. 이브의 모든 것. 여기에 보면 베티 데이비스, 앤 박스터, 조지 샌더스 역시 나오죠. 그런데 여기에도 바로 게리 메릴이 나옵니다. 근데 이 게리 메릴하고 여기 이 영화를 통해서 베티 데이비스가 네 번째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 10년 살다가 이제 다시 이혼을 했는데 어쨌거나 이 영화가 나올 이쯤에 이 골목이 끝나는 길, 지금 오늘 보실 영화 하는 시점에서 게리 메릴은 그 베티 데이비스의 남편입니다. 여기서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러니까 게리 메릴이 분한 스컬리스를 정말로 진짜로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마크 딕슨 형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보를 드리면 마크 딕슨 형사의 아버지는 게리 메릴이 여기서 그 토미 스컬리시가 너무 잘하는 사람이에요. 왜냐? 마크 딕슨의 아버지는 살인범이자 교도소에서 탈출하다가 사살된 그 범죄자 중에 악명이 높았던 범죄자입니다. 그 아들이 형사가 된 거예요. 적어도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 그래서 늘 보면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되는 강박관념 때문에 오히려 모든 게 과해져서 어떻게 보면 맨날 그 범죄자한테 막 잡으러 다니다가 그 사람들을 막 폭행하고 그렇게 너무 이제 급발진을 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화의 시작 부분에서도 벌써 경찰서장이 부릅니다. 그 칼 말덴, 여기 조금 이따 나오는 칼 말덴은 같은 동기거든요. 근데 동기인데 부서장이 되는 거예요. 첫 영화의 시작 부분이 이제 부서장이 되는 걸 축하하기 위해서 다 모여 있는 겁니다. 토마스라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그 우리의 주인공인 마크 딕스는 오히려 이번 달도 사고를 너무 많이 쳐가지고요, 강등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 게리 메릴이 분한 이 스컬리 씨는 맨날 내가 너 아버지 아는데 하면서 너한테는 그런 피가 흐른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조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마크 딕슨 형사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극복하려는 그런 의지가 엄청나게 강하면서 한편으로는 늘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뭐 편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그 아주 단순한 그 형사의 그런 모습하고 달리 좀 복합적인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죠, 이 영화에서. 거기다가 또 하나의 사건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서 정말로 그 형사 마크 딕슨이라는 제목은 정말 어울리는 제목인 거죠. 그 밑에 보면 버트 프리드 두 번째 보이는 그 우리의 주인공인 마크 딕슨의 가장 절친 동료인 폴 형사로 나오거든요. 저 배우는 빈센트 미넬리 감독의 영화에 자주 등장을 해요. 특히 거미줄 같은 그런 영화에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톰 툴리라는 배우가 있는데요. 저 톰 툴리는 이제 어떤 영화에 루비 겐트리라고 혹시 아세요? 킹 비더 감독의, 거기 제니퍼 존스하고 찰턴 헤스턴 나오는 영화죠. 제가 그 영화도 하려고 준비를 했다가 어떻게 하다가 이제 미뤄지게 됐네요. 거기서도 이제 톰 툴리가 나오는데 톰 툴리가 여기서 맡는 역할은 바로 진 티어니의 아버지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직스 테일러예요. 진 티어니는 여기서 모간 테일러고요. 이 아버지 지금 톰 툴리가 맡는 역은 직스 테일러입니다. 근데 직스 테일러가 직업이 뭐냐면 운전사입니다. 운전사인데 여기서 본인이 저지르지도 않은 그런 부분에 살인자 용의를 받고 이제 경찰에 구속이 돼 있는 어떤 입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칼 말덴 있고, 그리고 루스 보넬리. 저 여배우는 되게 조연 역을 많이 하는 배우인데요.
그 프랑크 카프라 감독, 멋진 인생의 감독이죠. 그 감독의 영화 중에서 그런 영화 있습니다.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미스터 스미스 고스 투 워싱턴. 스미스 씨 워싱턴 가다. 이런 제목 영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제임스 스튜어트 나오는. 거기서도 이제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기서 이제 루스 도넬리는 어떤 역할을 맡냐면 마사라고 해서 그 우리의 주인공인 마크 딕슨 형사가 자주 가는 밥도 팔고 뭐 술도 팔고 하는 그런 조그마한 레스토랑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인연이냐면 완전 단골집입니다. 그 루스 도넬리가 분한 마르타의 남편을 이제 감옥에 넣어줘서 너무 좋은 사이가 됐죠. 왜냐면 그 남편이 매번 어마어마하게 이 마르타를 구타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생명의 은인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영화는 시작을 하는데 일단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 크게 좀 중심 줄거리를 간단하게 제가 요약해 드릴게요. 이 영화는 필름 누아르라고 한 부분은 결국은 이 스컬리스라는 그 사람이 이제 아파트 같은 공간에다가 약간 도박장 그런 걸 갖다가 운영을 하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조그맣게 와서 도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도박하는 사건 현장에서 살인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살인 때문에 거기에 갔다가 그 용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의심되는 사람이 캠페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캠페인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이렇게 가게 된 거죠. 우리의 마크 딕슨 형사가. 근데 거기에서 어떤 종류의 언쟁이 조금 있다가 그리고 주먹으로 한 대를 쳤는데 그냥 쓰러져서 거기서 죽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딕슨 형사가 범죄자가 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런데 그 막 여러 가지 이제 그걸 수습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혼자서 어떻게 보면 그 상황을 피해 보려고 할 때 그 캠페인을 찾아온 또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저 톰 툴리가 분한 우리 진 티언의 아버지이자 운전사인 그 직스 테일러입니다. 직스 테일러는 왜 왔냐면 바로 그 죽은 캠페인이 본인의 전 사위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그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본인의 딸인 진피언이가 전 남편한테 그 도박장에서 뺨을 두 대 맞고 와가지고 얼굴에 이제 부어오른 상처를 본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분노해가지고 찾아왔는데 그때 당시에 마크 딕슨 형사는 그 죽은 캠페인의 시체를 막 밖으로 끄집어내려다가 누군가 오니까 그 뒤에 계단 그 뒤쪽 공간 있죠. 거기에 잠깐 시신과 함께 숨어 있을 때 이제 왔다가 그냥 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결국은 알리바이 정황상 그 사람이 이제 범인으로 몰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전반부는 어떻게 보면 그런 범죄를 이렇게 은닉하려고 막 머리를 쓰는 우리의 그 마크 딕슨을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범죄자로 지목이 돼서 아예 구속이 돼 버리거든요. 구속이 됐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죄책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그 딸인 진티언이하고 또 사랑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갈팡질팡하면서 결국은 그 해결 방식은 그리고 처음에 그 모리슨 그를 죽인 거는 모리슨이라고 거기 도박을 하러 간 사람이 있어요. 그 모리슨이 죽은 거는 스컬리스의 그 소행이거든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그 모리슨을 죽였다고 이렇게 의심을 받고 있는 캠페인의 죽음까지 다 스컬리스한테 떠넘기려고 그런 식으로 이제 몰아가는 게 이제 우리 그 마크 딕슨의 작전입니다. 조금 명확하신가요? 아니, 제가 이걸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좀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하면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우리 마크 딕슨 형사하고 누굽니까? 옆에 그 폴하고 이제 계속 순찰을 다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경찰서에서 올라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두 서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은 부서장 칼 말덴 토마스 이제 부서장이 된 거죠.
그래서 부서장을 모시고 잘 해봐라. 그리고 이제 딕슨, 잠깐 너 들어와봐. 그리고 너 왜 이렇게 사고 많이 치고 다녀? 그러면서 여기에 요지는 이겁니다. 경찰은 범죄자를 추적하는 거지, 범죄자를 처벌하는 게 아니야, 너처럼. 그러면서 강등,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가는데 월리라고 해서 지금 가석방된 한 범죄자죠, 예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칼리스하고 그 어떻게 지내냐를 물어보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아냐고 하면서 너 조심해 하고 집에 일찍 들어가 이랬는데 12시 전에 들어가 이러는데 어디로 갑니까? 스컬리스의 도박장으로 가는 겁니다. 들어가고요. 도박장에 이제 도박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이 사람이 모리슨이라는 사람이고요. 이 옆이 진 티언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캠페인입니다. 이 진 티언이는 이 도박하고 이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진 티언이는 전 남편이 자꾸 만나자고 하니까 저기 캠페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원래는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진 티언이하고 결혼을 한 거죠. 모간 테일러하고 여기서 배역은 결혼을 했는데 뭐 여러 가지로 해서 직업도 나중에 망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데 와서 가끔씩 일을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둘은 이제 3개월 전에 이혼을 한 거예요. 이혼하고 나서도 계속 만나자고 하면서 애원하니까 한 번씩 만났다가 우연히 거기에 저 모리슨이라는 사업가가 있는 걸 본 거죠. 그래서 같이 저녁을 먹고 일로 이동해 온 겁니다. 근데 사실상 켄페이는 그 본인의 전부인을 이렇게 같이 있으면 아무래도 모리슨을 저런 장소로 데려가기가 쉬울 것 같아서 이제 온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서 도박을 했는데 모리슨이 엄청나게 그 텍사스의 부자이기도 하지만 사업가고요. 그런데 여기서 19,000달러나 따게 됩니다.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이렇게 지나고 우리의 주인공인 딘티언이는 계속 6번이 나와서 돈을 따는데 마지막에는 이제 저때까지만 해도 분위기 좋습니다. 이번엔 7이 나온 거죠. 그래서 적당히 읽고 그래도 19,000원을 딴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 이제 내일 일하러 가야 되니까 집에 가야 되겠다 하니까 그래 나도 가자 하고 모리슨이 했는데 아니 지금 간다고요 하니까 아니 나 일주일 여기 있을 건데 그때 이러면 되지 않겠냐 하는데 이제 그 전 남편이 이제 캠페인이 아니 너가 일을 지금 다 망쳐놨잖아 지금 어떻게 된 거야 하면서 압박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뒤로 가려고 해도 벌써 분위기 시선의 압박감을 완전히 느끼는 그런 구도죠. 이런 건 너무 적나라할 정도로 모두가 시선으로 압박을 합니다. 네, 곤란하게 됐다. 그리고 너 있어라. 그런데 싫어하니까 이렇게 때린 겁니다. 진티언이 그 연기자 쉽지 않죠. 저렇게. 그러니까 이때 이제 모리슨이 화가 난 거죠. 그래서 모리슨하고 이제 엉겨 붙은 거예요. 그러다가 네, 이런 상황이 됐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나간 겁니다. 여기에서 캠페인은 그냥 자기 집으로 갔겠죠. 그런데 지금 동시에 바로 칼에 찔린 채로 모리슨의 시체가 발견된 거죠. 그러면 누가 범인일까요? 우리는 이제 그래서 이제 그 현장으로 바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속도감 있게 진행이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아무도 못 봤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멱살 잡습니다. 너가 그랬지 하는 거죠. 근데 나 아니야. 그리고 내가 안 죽였어 하는데 이제 온 거죠. 부서장이 와서 부서장이 오니까 이제 아무래도 부서장하고 대화하기가 쉽겠죠. 부서장한테 얘기를 합니다. 부서장으로 승진하셨다면서요 하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모리슨 사실 잃었어. 그런데 이제 잃었는데
이랬는데도 옆에 진티언이라는 여자가 있으니까 그냥 허세 부린다고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뭐 그냥 그 정도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식으로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캠페인이 약간의 질투도 나고 그래서 캠페인이 한 방 때린 거다. 그러는데 이제 거기에 반항하려고 그 모리슨이 캠페인의 주머니에서 총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사이에 둘이 엉켰고, 그리고 나서 캠페인은 나가버렸고, 조금 있다가 보니까 칼을 맞고 쓰러지더라.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 그 칼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아마 캠페인이 가져갔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캠페인의 그 주소 혹시 알아? 그러니까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그랬을 때 마크 딕슨이 저 스칼리스의 안주머니를 뒤져갖고 수첩을 찾아내서 그 주소를 알아내게 됩니다. 보실까요? 네, 저렇게 하고 이제 출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 이 집에 왔거든요. 왔는데 지금 캠페인이에요. 캠페인인데 왔어요. 그랬더니 캠페인은 완전히 취해 있습니다. 취해 있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계속 전화를 걸고 있어요. 모리슨하고 통화해야 되는데 모리슨 씨 오면 그렇게 한다니까 얘기를 합니다. 모리슨 어떻게 됐는 줄 알아? 그러면서 모리슨 지금 죽었단 말이야. 스컬리스가 너한테 다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데, 그런데 뭐 모리슨이 죽었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하면서 믿지도 않고, 그러면서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경찰이야, 나가. 이러면서 이제 둘이 티격태격 하게 된 겁니다, 저렇게. 그리고 이제 네, 뭐 평소대로 이제 한 방을 이렇게 친 거죠. 치고 이제 아유 하고 이제 서로 데려가려고 한 거죠. 경찰서로 가자. 근데 이상한 거예요. 죽었습니다. 네, 여기서부터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본인이 그렇게 싫어하던 아버지의 그런 어떤 전철을 밟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본인은 형사잖아요. 그런데 형사면서 동시에 이제 아버지처럼 살인범이 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빨리빨리 이렇게 전개가 되는 거죠. 여기서 일단 1부를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